난 올해 27이다. 근데 내 나이를 말하면 다들 의아해한다. 너 아직 26이야? 외모 때문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 사는 느낌이 아니라 인생을 이미 한 번 다 써버린 놈처럼 보여서 그랬다. 사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내 인생이 20에서 멈췄고 그때부터는 그냥 도박이라는 터널을 걷는 그림자였던 것 같다. 처음 도박을 접한 건 20살 친구 하나 때문이었다. 별거 없는 놈이었는데 PC방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맨유, 첼시의 울버햄튼 경기 결과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키보드를 주먹으로 치고 욕을 해대는 거야. 뭐냐? 얘는 게임하다 지면 저러냐?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다. 얘 배트맨 하고 있던 거였다. 그날따라 궁금해서 물어봤고 바로 배트맨에 가입했다. 그게 내가 처음 저지른 실수였다. 당시 가입하면 주는 1,000원으로 야구 스트레이트 다득점 랭킹 맞추기를 걸었다. 나는 야구에 일도 관심 없어서 그냥 한화, 두산, 삼성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찍었다. 근데 그게 280배가 터졌고 다음날 진짜 통장에 돈이 꽂혔다. 그 짜릿함, 뇌가 찌릿하게 울리는 기분. 그날부터였다.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돈이 생겼다는 경험이 인생을 망가뜨린 거다. 그때부터 용돈 30, 50집에서 보내주는 월세 80을 몽땅 복권방에 갖다 바쳤다. 따면 숨쉬고 못 따면 친구 방바닥에서 자고 라면으로 연명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지금만 버티면 한 방이다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때부턴 친구들이랑의 약속, 가족 연락, 공부, 취업 생각 모두 사라졌다. 스마트폰에선 경기가 끝나기 전까진 아무 알림도 관심 없었고 월요일 오전 2시 프리미어리그 경기 시간이 내 시간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군대는 쉼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었다. PX에서 나오는 10만원 월급도 전부 충전했고 휴가 나오면 복귀 전까지 도박했다. 병장 시절엔 후임 몰래 폰 빌려서 실시간 스코어 확인했다. 저녁 전날에도 난 새벽 3시에 프랑스 리그 경기 돌리고 있었다. 내 안에 도박은 여가가 아니라 그냥 생활 그 자체였다. 저녁 후 한동안은 도박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사회 나가서 정신 차리겠지 라고 믿었다. 근데 아니었다.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시작했는지를 잊지 못한 놈이었으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내가 뭔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클릭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는 듯한 그 착각. 그 감각을 잊지 못해서 난 또 다른 판으로 향하게 된다. 그게 바로 호빠였다. 저녁 후 며칠은 그냥 멍하게 지냈다. 뭐라도 해보자 싶어 아르바이트도 알아봤는데 23살 남자한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족같더라. 딱히 기술도 없고 뚜렷한 스펙도 없고 눈앞에 놓인 선택지라곤 단기 알바랑 대리운전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때 친했던 친구놈이 한잔하자고 불렀다. 그 자리에선 별 얘기 없다가 술이 몇 잔 돌고 나니까 그놈이 나지막히 그러더라. 야, 너 호빠 해볼래? 처음엔 바로 거절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내가 뭔 놈의 남자 접대부냐? 싶었지. 근데 걔가 설명을 시작하더라.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다고. 그냥 앉아서 술 마시고 말만 잘하면 시간당 4만 원. 잘만 하면 하루에 50도 찍는다고. 처음엔 웃으면서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 돈이 필요했고 지금 상황에선 현실적인 선택 같기도 했다. 며칠 고민 끝에 결국 연락했다. 해보자. 처음 간 곳은 뒷바였다. 스타렉스 타고 불 켜진 건물 앞에 내리면 옷 단정히 입고 들어가서 자기소개하고 여자 손님 앞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 이상하게도 처음인데 하나도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내 안에 이런 일도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다. 그날 3시간 일하고 받은 돈이 12만 원. 그대로 충전했다. 놀랍지도 않았다. 마치 정해진 순서 같았어. 일하고 돈 받고 도박하고 다시 일하고. 그렇게 뒷바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대기실에서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게 됐다. 포커 치는 무리 그리고 토토축 무리. 나는 말할 것도 없이 토토 쪽이었다. 거기서 진짜 인생을 조지는 계기를 또 하나 만났다. 사설 토토.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불법 사이트 정도로 생각했는데 배당률 듣고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배트맨에선 첼시 1.3인데 사설은 1.6을 준다고? 이게 게임이 되냐? 그날 이후 난 배트맨을 아예 접었다. 사설로 넘어가자마자 지옥이 시작됐다. 일주일에 80에서 150씩 정산받고 거의 다 꼬라박았다. 무슨 배당 잘 나온다 하면 실시간에 100씩 받고 농구 2쿼터 핸디캡도 걸어보고 사다리도 건드렸다. 점점 커지는 금액의 감각은 마비됐고 머리는 하루 종일 오늘 어디에 박을까? 만 생각했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러던 중 나한테 한눈에 딱 기억나는 제안이 들어왔다. 예전에 뒷바에서 얼굴 한번 스친 적이 있는 정바 마담이 갑자기 연락해온 거다. 너 거기서 썩지 말고 정바로 와라. 처음엔 웃어넘겼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정바냐? 외모도 별로, 스타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애인데. 근데 그 마담이 덧붙이더라.
가게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조건은 단 하나. 앞으로 버는 돈 5억 반띵.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선택지는 없었고 나는 그냥 끌려가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바 데뷔는 마치 영화 같았다. 뒷바 시절엔 지하철에서 내려 스타렉스 타고 형광등 깜빡이는 룸 안에서 비위 맞추는 게 전부였다면 정바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조명이 은은한 룸, 테이블에 놓인 17년 산 양주, 그리고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여자 손님들. 어디서 일하다 왔어요? 목소리 좋다. 말 몇 마디만 잘 건네면 시간당 10만 원까지도 찍히는 구조. 처음엔 나도 얼떨떨했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긴 하나? 근데 돈은 현실을 설득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 받은 정산이 130만 원이었다. 3일 출근해서 받은 돈. 깜짝 놀랐다. 이 정도면 한 달 꾸준히 하면 진짜 1000 넘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팁이 문제였다. 방 하나 끝날 때마다 신사임당위에서 3장씩 들어왔다. 어떤 손님은 수표를 줬고 어떤 손님은 차비, 라며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줬다. 그냥 2시간 앉아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날 밤 그 돈으로 나는 또 충전했다. 변한 게 없었다. 그냥 도박을 오래 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가 생겼을 뿐이었다. 하루에 100, 200이 손에 들어왔고 난 그걸 배당표에 그대로 올려놨다. 오늘의 픽, 프랑스 리그, 1.72배 핸디캡. 그게 내 하루였다. 일하고, 웃고, 돈 받고, 충전하고, 지고, 다시 일하고. 무한 반복. 잔고는 늘 영원 근처였다. 돈을 벌면서도 가난했다. 아니, 가난해질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정바 마담은 계약서 하나를 내밀었다. 앞으로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할게. 너는 월에 생활비만 받아가.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장 찍었다. 생각해보면 그게 2번째 팔아넘긴 내 자유였다. 처음은 사설토토에 가입했던 그날. 2번째는 여기였다. 이후로 1년간 난 정바 룸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해 여름 딱 3일 만에 1,500을 날린 적이 있다. 월급 받은 날 마담이 현금으로 900을 줬고 다음날 손님한테 받은 팁까지 600. 이틀 내내 경기 돌리고 사다리 타고 미니게임에 손 떼고 마지막 날은 홧김에 그냥 파워볼에 100단위로 박아버렸다. 통장에 0 찍히는 순간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냥 멍했다. 나 자신이 사라진 느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 룸에 출근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래도 너는 돈 잘 벌잖아. 얼굴 되잖아. 인맥도 있잖아.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 삶은 버는 사람이 아니라 버는 척하며 지는 사람이었다. 돈을 벌면서 무너지는 놈. 정바 데뷔는 내 커리어의 절정이 아니라 인생 몰락의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였다. 몸이 망가진 건 정바를 나온 가장 큰 이유였다. 술 마신 다음날 속 쓰린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거울 보면 퀭한 눈에 푸석한 얼굴. 24인데 30 중반처럼 보인다는 말이 괜히 들리는 게 아니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이미 탈진 상태였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았다. 마담과의 계약도 끝나갈 무렵 난 정바를 떠났다. 뭔가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 정바를 그만두고 선택한 건 맨바였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룸에서 구르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몸은 좀 나아졌지만 도박은 여전히 내 하루에 박혀 있었다. 습관처럼 경기 일정 체크하고 자투리 시간마다 배당표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직장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더라. 돈만 조금 적게 벌 뿐 나는 똑같은 패턴 속에 있었다. 그 무렵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땐 진짜 반짝였어. 처음으로 내 인생에 뭔가 정상이라는 게 들어온 느낌이었다. 웃을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말 하는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숨겼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건 오래 못 간다. 거짓말은 항상 들키니까. 싸우고, 감추고, 또 들키고. 그러다 결국 애가 생겼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멈췄다. 머리가 멍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다. 이제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뿐이었다. 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가진 것도 없고 하고 있는 일도 말 못할 짓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순간 충전 앱을 지웠다. 카톡 방도 나가고 즐겨찾기 사이트도 싹 지웠다. 이젠 진짜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거다. 폰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무의식적으로 네이버에 오늘 경기 일정을 치고 있더라. 그렇게 마지막처럼 도박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그 안에서 내가 처음 베팅했던 팀 이름을 보게 됐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너무 오래 걸려버렸다는 생각. 난 20살 때 거기서 멈췄는데 이제서야 멈추려 하니까. 그래서 글을 하나 남겼다. 여기에 그냥 털어놓고 싶었다. 누가 봐주든 말든 상관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무슨 다짐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었다. 그냥 기록.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올린 배당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안아줬다. 그날 처음으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